네, 4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고 나면 금세 손이 찝찝하다고 손을 씻겨달라고 합니다.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도 손을 닦자고 해도 계속 닦고 싶다는 거체입니다. 과할 경우 개입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맞은지 그냥 씻게 두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위생이 중요해서 웬만하면 씻게 해주는데 위생이 안전한 상황에서도 씻으려고 고집부렸던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씻겨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참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정원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4세 여자아이가 이게 한국 나이로 4세인지 이제 만 4세인지 모르긴 하겠는데 설사 만 4세라 하더라도 한국 나이로 이제 하면은 5살, 6살 되잖아요. 이게 나이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게 좀 사전질 보고 고민이 많이 이제 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강박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강박인데 사실 어른들은 쉬워요. 어른들은 쉬워. 이제 강박이라는 게 사실은 적절하면 생존에 유리하죠. 그렇죠? 손을 안 씻는 사람보다 손을 씻는 사람들이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고, 그렇죠? 우리가 뭐 손 씻는 거 말고도 우리가 가스불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나가거나 자는 사람보다 한 번쯤 확인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강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유리한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유전자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지나치면은 결국은 본인이 힘들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강박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아니고 가족들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이게 오히려 이제 강박적인 친구들이 커가면서는 이 친구들이 아주 교과서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는 민폐들을 잘 안 끼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오히려 쟤는 정리정돈 잘해, 위생 철저해, 일 꼼꼼하게 잘해. 그래서 이제 과대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면 어떻게? 이제 욕실에서 씻는다고 그 화장실에 이제 30분 막 1시간씩 이제 점유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속된 말로 돌아버리죠. 이제 아이고 막 급한데 요즘은 그나마 화장실이 2개라도 되는 집이 이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같이 하나일 때는 이제 힘들어져요. 자, 어쨌거나 자, 강박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행동을 멈추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속에서 뭔가 불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강박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불안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강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손 가끔씩 한두 번 안 씻는다고 그래서 큰탈 나지 않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죠. 뭐 괜찮은 상황, 안전한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한 번쯤 안 씻는다고 해서 큰탈이 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저도 진료실에서 한 명 보고 손 씻고 와서 진료하고 한 명 보고 손 씻고 와서 진료하고 못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큰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 행동을 멈추고 견디면 마찬가지 예상했던 것처럼 큰 탈이 나지 않아요. 이거를 이해하게끔 도와주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떨어져요. 제가 이전에 그 어른 대상이긴 하지만 그 강박증 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손 씻는 그 강박 있는 어른 충분히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손으로 벽을 이렇게 문댑니다. 이것은 치료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흔들면 그러면 못 견딥니다. 얼른 씻으러 가야지. 그런데 충분히 사전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그 씻는 걸 견디게끔 해요. 30분, 1시간 안 씻어도 본인한테는 큰 탈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이 축적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같은 그 행동 과정을 거치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을 해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는 보니까 아이들은 인지적으로 훨씬 유연할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하더라 라고 하는 보고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조금 미성숙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아니면 중고등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하는 조금 잘 안 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어린아이들을 이게 행동을 이렇게 이제 멈추게끔 함으로써 이게 어른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요 개입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수위 조절은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수위 조절을 하셔야 될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본인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조금 활동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주의를 좀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되 좀 직접적인 개입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행동을 악화시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인지적으로 이해시키고 행동을 수정하게끔 하는 것들은 어른처럼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 제가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들이 강박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또 큰 효과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상 해보면 또 달라요. 아이들의 강박 행동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지지와 수용이 제공이 되어지면 좀 완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경험적으로는 엄격하게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좀 지지, 수용을 제공하면서 조금 관심을 돌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의외로 효과가 있고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른들의 강박은 보통 만성화됩니다. 이게 이제 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은 강박증의 성향도 그렇고 강박증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만성화되지만 소아청소년의 강박은 그 사춘기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대략 반 정도는 사춘기 이후에도 지속이 되면서 만성화가 되지만 반 정도는 사춘기 지나면서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소아청소년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코로나가 하도 이슈가 돼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손 씻는 것은 그냥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강박,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약간의 강박을 인정하더라도 조금 철저하게 씻는 게 전체적으로는 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요즘 시기에는 씻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개입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집에서 욕실 사용이 너무 이제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냥 저는 개입하는 그런 스탠스로 그냥 저는 가고 있습니다.